베스트셀러입니까? 네, 베스트셀러. 에세이 전문 네. 작가님이시네. 에세이스트?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매불쇼 보면서 정영진, 최욱 씨가 새로운 여자 게스트만 나오면은 아주 막 이렇게 업된 걸 보면서 뭐가 저렇게 신날까 했거든요. 네. 확실히 신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성의 새로운 남자 게스트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심지어 네. 작가님이십니다. 언니 되게 좋아하잖아. 똑똑한 남자. 뭔가 알아가고 싶고 음. 궁금하고 네. 심지어 매우 젊으시고. 그리고 좋은 향기도 나셔. 네. 느꼈지? 네. 자, 그러면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주로 쓰시는 작가님이신데 정영욱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이거 반칙 아닙니까? 왜요? 글도 잘 쓰고 요렇게 생기고 근데 저는 젊지는 않습니다.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네. 네. MZ 세대잖아요. 아, MG, 정도면. MG겠네요. 네. 언니, 내가 그리고 매번 말했잖아. 우리도 MZ세대 끼긴 껴. 그게 범위가 되게 넓어, MZ세대가. 아,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작가하면 그동안 김갑수 선생님, 이선옥 작가님,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 우리 썬킴 작가님. 아, 그리고 저기 강영국 작가님. 아무래도 조금 연륜이 있으신 네. 작가님들을 모셨다면 네. 이번에는 젊은 피, MZ세대 아주 신세대의 그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어디 같이 일가 누구세요? 친척? 네. 아, 저희 출판사 네. 네. 같이 하시는 아, 요번에 책 같이 같이 출간한 네. 네. 작가님만큼 이 책이 잘 팔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또 출판사. 오셨구나. 네. 자,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2년생이시고요. 네.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네. 에세이집 편지할게요라는 이 제목의 에세이집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편지할게요가 사랑에 좀 아파한 이들을 위한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요게 지금 몇만 부가 팔렸다고요? 편지할게요는 10만 부는 넘었고 나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만 알았는데 정영훈 편지할- 작가님의 그거랑 많이 겹치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많이 제가 가진 않았죠? 네네. 그리고 이 편지할게요 책이 또 이렇게 10만 부 이상이 팔렸군요. 저희는 책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사실 좀 체감은 안 되거든요. 이 10만 부 정도가 어느 정도로 정도인지. 대단한 건지 본인 입으로 좀. 그래도 10만 부 정도 첫 책인데 네. 그렇게 됐으면은 베스트셀러입니까? 네, 베스트셀러. 오. 막 1위부터 5위까지 한다면 보통 이제 이제 편지할게요라는 책은 네. 1위까지 어떤 문고에선 찍다가 오, 그래도 1위를 찍었네. 네, 그러다가 좀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하여튼 네. 1위를 한번 찍어본 책이긴 한데 근데 네. 10만 부 정도 팔리면 1위 할 수 있다. 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에세이는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팔리는 종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금은 이제 소설이 좀 더 많이 팔린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에세이가 엄청 핫해서 에세이가 가장 많이 팔리는 분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말씀하셨듯이 시기마다 잘 팔리는 그 책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한때 그럼. 막 자기계발서가 엄청 팔렸고 막 뭐 주식, 경제서 경제책 너도 어. 나도 경제책 내고 요즘은 역사 관련된 책을 또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요즘은 뭐 저희 한국 소설이나 한국 소설이요? 네, 뭐 요즘 뭐 편의점에서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SNS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거나 뭐 일본 소설도 여전히 좀 주춤하다가 네. 또 핫해지고 있고 에세이는 좀 죽는 추세고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쪽 맞아. 네. 경제서 작가님은 그럼 주로 에세이를 많이 쓰셨잖아요. 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 그리고 밥 한 번 먹자 말하지만 얼굴 좀 보고 살자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뭐 요렇게 이제 책을 쓰신 건데 꽤 많이 쓰셨네. 네. 에세이만 중점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쓰는 분야 자체가 에세이 분야라서 저는 다른 쪽에 뭐 제가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세이 전문 네. 작가님이시네. 에세이스트? 에세이스트라고 그렇게 해요?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 수가 한 50만 부라고 하는데 돈 대단하네. 엄청 많이 버셨겠어요? 아니요. 50만 부. 많이 아니 그래도 꽤 벌었죠. 왜냐하면 이 건물주라는 어. 이게 또 소문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소문이니까- 겁니까? 소문이 어떻게? 아니 이게 그게 벌써 아니고, 이 젊은 나이에 네. 건물을 샀다. 배가 아파가지고 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출판사. 네, 출판사 운영하는데 책들이 이제 요번에 신간 말고는 다 저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제가 네. 운영하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좀 이득이 많이 가서 어. 회사에서 구매를 한. 근데 회사 대표가 또 작가님이시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당신 거잖아요. 그렇긴 돌려 하죠. 얘기하지만 네. 내 거다. 결국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출판사랑 이익을 나누지 않고 그냥 다 내가 먹는 시스템인 거네. 좋네. 네, 그죠. 네. 요즘 이렇게 1인 출판사 내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출판사를 차리려면은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지 않나요? 출판사가 초기 비용이 사실 별로 안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저희도 2인 출판사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책을 써야지. 책을 쓸 수 있다면. 일단 출판사를 내고 네. 그러다 보면 그런가? 책도 쓰지 않습니까? 윤혜 씨? 네. 지금 또 대표님께서 지령이 내려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네. 젊으신 분이 출판사 대표님의 이제 또 건물도 그리고 책을 꽤 많이 쓰셨다. 이게 어. 정말 보통 우리가 작가님 해서 모시면 책 안 쓴 지 2년, 3년 보통 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찐으로 이렇게 매번 책을 내시는 찐 작가. 네, 젊다 보니까 네. 작업량이 좀 있는 거. 또 체력도 되니까. 체력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죠. 체력이 중요하죠. 네. 쓰는 것도 이제 에너지니까. 맞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는 에너지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아, 그래요?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제가 원래 네. 좀 감정 기복도 없고 아. 좀 약간 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오. 일정하게 하고. ASMR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인가? 제가 그래서 좀 만나면은 화났냐고 그 얘기도 좀 듣고 그러긴 네. 해요. 지금 기분 좋으신 상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분 좋으신 겁니다. 네. 제가 작가님 나오는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거기서도 요런 톤이세요. 아, 그래요? 요런 톤으로 약간 조곤조곤하게 사람 먹이는 스타일. 맞죠? 네. 어. 제가 라이브 할 때 네. 이제 고민을 많이 오시는데 네. 좋은 말을 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팩폭을 잘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 뭐 만약에 뭐 이별 때문에 힘들대요. 근데 누가 봐도 나쁜 남자예요. 네. 근데 제가 사랑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좀 헛된 위로네요. 네, 헛된 위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에게도 팩폭을 한 번씩 날려주시고 끝나는 거. 중간중간 한 번씩 네. 느끼실 때마다 팩폭 네. 날리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팩폭 받을수록 카타르시스 느끼거든요. 우리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들이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에 대한 첫인상? 사석에서 봤으면은 네. 좀 피곤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고 정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피곤해서 네.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혹시 기빨리십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항상 길을 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는 순간 길을 빨려요. 원래 좀 잘 빨리는 스타일이세요? 네, 제 그 MBTI 자체가 아이. 제가 I가 94%가 나왔어요. 그리고 I 다음에. ISTP. ISTP 몰라 나는. 어쨌든 내향이다. 네, 내향이다. 좀 즉흥적이다. 계획적인 거 싫어한다. 아, 네. 감정적이다. 저는 ISFP거든요. 그러니까 F가 필링인데 T가 아니 P랑 모르겠어요. T 중요하지 않아. 맞아. 하나가 틀리네, 하나가. 이 MBTI 너무 어려워. 어려워. MBTI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헛된 위로하지 않고 팩폭한다 이야기 하셨는데 네. 작가님 본인이 봤을 때 사랑에 있어서 네. 나쁜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약간 나쁜 남자 느낌이 좀 와서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쁜 남자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남자였을 때 어떤 면에서 나쁜 남자였어요? 이런 면이지 기가 없잖아. 만났는데 슈 이렇게 뭔가 오늘 뭐 재밌게 놀아보자 여자친구가 이랬는데 그래. 이러면 진짜 기운 쫙 빠지거든.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만나요. 일부러?
아니요. 아, 지하철에 누군가를 만나면요? 사람들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다크서클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럼 돈도 많은데 차 타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기사 써서. 운전 싫어하시나? 저 돈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면허가 없어요, 제가. 그럼 택시. 그건 아깝잖아요. 또 되게 전략. 근검 그건 절약하시는구나. 아까워서. 한 푼도 없는 전민기도 맨날 택시 타고 다니거든. 어떤 순간에 나쁜 남자입니까? 일단은 피드백을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내보면은 표현을 잘 못해요. 좋아하는 감정을요? 좋든 싫든 뭐든. 선물을 받으면은 엄청 기쁜데 서운해요.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기뻐 죽겠는데. 지금도 제일 행복한 상태라고 네, 하시니까. 저는 너무 지금 텐션이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드릴게요. 고창 좋은 장어 어떠세요? 텐션 올리는 데는 또 이런 장어만한 게 없거든요. 네, 기력이 딸릴 때는 여러분 뭐니 해도 장어즙입니다. 보통 장어즙 하면은 비리고 맛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네. 이 고창 장어즙은 25가지의 한약재 그리고 네. 생강, 검은콩, 대추, 장어를 머리뼈 25kg에 네. 통장어 5kg를 통째로 담아가지고 만든 장어즙인데 비위가 아주 약간 우리 미녀도 초딩인 맛. 약간 한약 먹는 맛이거든요. 한번 트라이. 이게 고단백질에 스태미너를 올려주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올려 보시렵니까? 한번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 네. 왜냐면 우선 비린지 안 비린지 맛을 좀 그것만 얘기해 주셔도 해석이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향 어떠세요? 그냥 한약. 10시간 이상 우려냈고 또 헬스업 인증받은 아주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한 재료들만을 담았습니다. 네. 비립니까? 비리진. 여러분 전혀 비리진 않는다. 장어. 별로 쓰지도 않죠. 근데 제가 네. 선입견이 좀 심해요. 항상. 저도 그래요. 장어라는 선입견 때문에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는 듯 하다가 먹으니까 그냥 한약. 맞아, 맞습니다. 맞아. 선입견 있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고창 좋은 장어즙 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네.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로 고창 장어즙 남겨주시고 네. 뭐 다양한 의견 내가 왜 먹고 싶은지 네. 그리고 고창 장어즙을 뭐 한 줄로 표현하면 재밌게 또는 뭐 오정 TV에 대한 어떤 메시지든 여러분들이 좀 성의 있게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저희가 요거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소성욕자다. 내가 그런 분들 자세하게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 고창 좋은 장어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창 좋은 장어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바로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네. 버텍스 넘버 원입니다. 오늘 작가님 네. 깨끗하게 씻고 오셨죠? 네. 좋은 근데 딱 냄새가- 봐도 깨끗해 보여. 좋은 냄새가 확 나거든요. 네.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매일 씻는 거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신경을 네. 써줘야 됩니다. 버텍스 넘버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좋은 원료로 아이부터 햄프시드. 햄프시드 듬뿍 들어있고 아이부터 임산부 그리고 아토피 이렇게 조금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까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햄프시드, EWG 그린 등급 향료 알러전 프리 자연유래 7종 추출물을 담았습니다. 네. 겨울철 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건조한 피부 버텍스 넘버 원으로 함께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정 TV 보고 구매했다 네. 남겨주시면 이 샘플 키트를 왕창 챙겨주십니다. 네. 자,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이제 우리 얼굴에다 뭔가를 발라야 되잖아요. 네. 건조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에센스 형태의 화장품을 바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매직입니다. 20대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EGF라는 이 성분은 이제 노화돼서 사라지는데 네.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는 성분입니다. 이건 한 번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콜라겐 그 점점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것처럼 네. 이 성분 자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미국 브라운 박사가 임상 실험을 EGF 효과를 입증했는데 네, 60일 어떤 동안 효과? 30대부터 60대 여성 12명에게 EGF를 배합한 로션을 연속해서 사용했더니 284%의 세포 성장 효과가 있었어요. 오. 그런데 이 네오매직은 중요한 네. 건 원의 99%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치 넣었잖아.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담은 게 네오매직의 EGF, BFG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백부터 네, 이렇게 주름. 잔주름, 노화까지 한 번에 내가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토탈 안티 에이징 제품이 바로 네오매직 제품입니다. 저희가
남겨드린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오매직으로 안티 에이징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되는 사랑에 관련된 그런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작가님 개인적인 또 사랑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와 어떤 사랑을 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몇 명이에요? 우린 직관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한 짧게 만난 거 포함인가요? 네. 짧게 만난 네, 거 네, 포함해서 20명? 20명. 우와, 대단하네. 20명이면 20대 때부터 만났다고. 아, 10대부터 만났대. 아, 근데 그냥 10대 때 사랑은 또 풋내기 사랑이니까 20대부터 만났다고 치면은 1년에 거의 한 2명 정도씩 만난 거네요. 그게 근데 짧게 만난 거 포함이니까 아. 오래 만나신 분도 있고 올해는 최대 얼마까지? 올해는 3년, 오, 짧게는 오래 만나셨네요. 짧게는 하루? 3주? 3주. 네, 3주. 3주도 기억한다는 게. 네, 3주.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약간 내향적인 성격이시면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그 작가님한테 다가와서 사귀는 형태였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 것도 있었고 오. 작가님이 네. 마음에 들면 어떤 필살기를 씁니까? 좀 담백한 네. 멘트 같은 것을 막 날립니다. 예를 들면 뭐 DM으로 아니면은 카톡으로? 그냥 만나서든 뭐 어. 메시지든 아, 네. 어느 날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날에 그러면 뭐 이날 오래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너무 플러팅하는 건 아닌데 네. 적정히 좀 관심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좀 표시를 해요. 오. 그러니까 막 너 너무 예쁘다라든지 막 너 그런 얘기 안 너랑 하겠지. 한번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50년대 아니잖아요, 지금. 그땐 보쌈했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겐 좀 담백하고 짧고 굵은 멘트를 좀 날리는 편이다. 네 그리고 이게 잘 통해요? 통할 것 좀 같은데? 통하는 것 같아요.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상대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을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작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야 돼. 아. 이용해서 좀 더 작가처럼 보이면서 네. 좀 반전 매력도 조금씩 보여주고 네. 이런 좀 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략가구나. 꾼이네, 꾼이야. 그리고 저는 네. 마음에 들면은 네. 이게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이 막 관심이 가서 좀 집착도 이어지고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스스로 굉장히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나쁜 남자네. 진짜 나쁜 남자의 표본이야. 이게 여자들이 가장 안 달라는 그 순간이 저 남자가 나한테 푹 빠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면 막 미치겠거든요. 헷갈릴 아, 때. 진짜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럴 땐또 아닌 것 같고. 미쳐버리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자분이 먼저 이렇게 다가옵니다. 관심이 없던 여자야. 근데 이제 좀 그 여자가 이렇게 어떻게 다가왔을 작가님 때 팬이다. 관심이 없다가도 좀 그 여자의 매력이 보입니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네. 처음 관심 없으면 여전히 계속 관심 쭉- 없어요. 그래요? 그래. 이건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맞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스타일이 있겠네요. 딱 비주얼이다 보다도 네. 그 사람이 풍기는 전반적인 분위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향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궁금해지냐고요. 그 여자가 어떤 면 때문에? 예쁘니까. 내 기준에서 예쁘니까. 아, 예쁘니까. 근데 예쁘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섞여서 예쁜 거지. 그러면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여성들보다는 작가님이랑 좀 결이 비슷한 좀 내향적이고 이런 친구들이랑 더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쵸. 저는 이제 인싸, 소위 말하는 인싸를 보면은 네. 사실 이게 분위기의 포함인데 아무리 예뻐도 정이 안 가요. 아, 기가 빨려. 사진만 봐도 기 빨리는 네, 느낌? 나 사진만 뭔지 알 봐도, 것 같아. 네. 오늘 여기 왜 왔지? 오늘 있는 길을 다 빼고 가려고 다시 채워야 되거든. 빼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고,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네. 사실 에세이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게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맞아. 어떤 계기로, 왜냐면 이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에세이는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을 풀어내야 네,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에세이를 쓰게 됐는지, 자양분은 무엇인지. 글을 쓰게 되는 연료. 네. 그거는 이제 삶에 사랑이든 일이든 네.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굴곡마다 저는 힘든 것을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성격이에요. 이게 여자친구가 굉장히 서운해요, 이것도. 공유 좀 해달라. 근데 저는 공유를 하는 순간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많이 글 쓰는 것 같아요, 혼자. 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네. 글을 쓰는 거고, 아무래도 내가 진짜 힘든 거를 거기에 대해 이제 적기 때문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되게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만남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시던데. 아니 20명을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추억 에피소드가 나오겠습니까? 특히 나를 좀 아프게 했던 사랑이 있습니까? 거의 제가 엄청 지나고 나서도 아픈 것은 연애를 못했던 기억들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혼자. 짝사랑. 짝사랑은 아닌데 서로 관심이 있다가 나는 이제 좀 섣불리 마음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는. 속도가 안 맞았네. 네. 오. 제일 아팠던 기억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제가 연락을 막 했어요. 네. 막 크리스마스 때 연락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 지내길 바라면은 연락하지 마. 다시는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상처다 진짜. 이분이랑은 교제를 그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아. 오래 좀 연락을 했었는데 네. 결국 못했어요. 이제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 부담이 가면은 빼는 좀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관심이 있었던 건 무조건 맞는데 네. 제가 좀 관심을 과하게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만남이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게 네. 이런 성향도 있다.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야 된다. 하냐. 이걸 좀 배워가지고 템포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셨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아픔을 겪고 나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이제 될 때 그거를 좀 컨트롤하는 법을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 대한 방패막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생기신 거 아닐까? 그쵸. 네. 그 제가 최근에 라이브에서도 네. 어떤 독자분이 사랑도 노력하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말한 게 결론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건 아닌데 사랑의 표현과 방식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을 할 때도 그렇고 연애 막 초기 단계도 그렇고 썸을 탈 때도 그렇고 네. 그 표현과 방식은 내가 계속 빌드업을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치.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겠어. 이- 연락하지 말자, 참자. 이 성향과 또 어. 상대를 막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나의 템포를 줄이고 이게 안 되는 게 유일하게 사랑인데 거기 안에서 방식과 이런 것들도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힘들 때 우리도 나름 뮤직비디오 주인공 되면서 글도 써보고 맞아. 막 쓰잖아. 가사 막 몇 개 나와. 일부러 슬픈 영화, 막 헤어짐 영화 이런 거 어. 보면서 막 그 감정에 푹 빠지잖아. 근데 그랬던 것과 작가님은 어떤 게 다르길래 이렇게 작가님이 다작을 한 작가가 되셨고 우리의 글들은 다시는 펴보지 못하는 망작이 되는지 본인이 약간 필력 같은 게 좀 타고났습니까?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안 읽었고요. 네. 제 좀 장점이면은 네. 별거 아닌 단어들로 별거 아닌 단어들로. 좀 팔딱팔딱 뛰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좋은 말들, 좀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네. 문학적으로 있어 보이는 글이 아니고 쉬운 단어들로 좀 공감이 가는데 한 방 푹 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첫 책 편지할게요에 담긴 내용인데 이게 소제목이 보석으로 살아요. 보석으로 살아요? 네,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보석으로 살아요. 보석으로 살아요? 보석이 사람이야. 단단한 느낌인가?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고. 근데 보석으로 단단한 네.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들면서 살겠다 뭐 이런 걸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99개의 단점을 갖고 있어도 한 개의 장점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99개의 장점을 갖고 있어도 한 개의 단점을 찾아내 나를 걷어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자신을 갈아서라도 보석처럼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로부터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의 보석으로 살아요.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의 돌멩이로 살지 말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안에 우리가 뭐 이해 못할 단어라든지 왜 작가분들 중에서 되게 좀 그런 어려운 단어들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느낌은 없는데
뭔가 공감될 만한 포인트를 또 되게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잘 해주시네요. 왠지 20대와 30대 초반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그 세대 그 딱 구간에 음. 좀 인기가 많습니다. 제 책에. 뭔가 이거는 내가 심장이 말랑말랑하고 그치. 뭔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막 도전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글들이 왔을 때 되게 와닿거든요. 뭔가 이제 40대, 50대 돼서 이제 세상에 부침을 정면으로 많이 맞은 사람들의 눈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그래 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는 그래. 느낌? 좀 네. 아름다운 느낌? 회상하게 된다면 이거는 20, 30대들에게는 되게 와닿는 어떤 느낌의 작가신지 너무 와닿네요. 네. 여성 팬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 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여성분이시죠. 2030. 네. 왜냐면 남자들이 읽기에는 약간 읽으면서 너무 말랑말랑해. 나 뜨겁거든. 남자분들은 이제 좀 뭔가 배워야 되는 책에 맞아. 자기 집중을 하시죠. 개발서. 네, 좀 지식을 얻는. 그렇죠. 이게 새로 나온 책인가 봐요.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 결국 우리는 돌고 돌아 곧 다시 사랑을 하고 있을 것임을 이 사랑에 대한 이번 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 사랑 얘기가 좀 들어가 있고 다 사랑 얘기입니다. 오. 자, 영원한 나의 뮤즈에게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이루어지지 못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또 뮤즈가 네. 상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때 사랑인 걸 몰랐던 내가 뮤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자기 자신이. 네. 바다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바다 보러 갈래. 이제 여름에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고 또 다음 생에는 너로 태어나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보니까 약간 오윤일 거야. 자기애가 되게 넘치는 것 같아. 보통 작가들이 뮤즈라 하면 예술가가 뮤즈라 하면 어떤 다른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뮤즈래잖아. 그러니까. 한 번 꼰 거죠. 그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대. 그래야 작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음에 드는 챕터, 이 챕터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챕터를 소개하고 싶다면 1, 4? 영원한 나의 뮤즈에게 네. 이게 1이고 1챕터가 가장 뭐 오래 만났던 사람에 대한 얘기고 4는 그 사람 입장에서 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이제 끝이 나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헛헛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아직 그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뭐라도 하나 끄집어서 내 마음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작가님이 책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지난 사랑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나를 좀 다질 수 있는. 그치. 그렇죠. 또 근데 남성분들은 안 봐요. 여성분들만 봐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책을 안 사요. 아, 맞아요. 여성분들이 삽니다. 그렇지. 타겟팅을 너무 잘했어. 근데 소름 돋는 것은 네. 제 책에 그거 좀 보잖아요, 판매? 네. 그러면 남성분이 더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한 거예요, 여자친구랑. 아. 이제 썸녀나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뭔가 사랑에 대한 내용이니까 고백하는 느낌으로 네. 이제 선물하는군요. 제가 힐링 위로되는 이제 에세이도 많이 썼어요. 사랑 말고도. 네. 근데 그런 것도 막 선물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이 70% 정도 나왔어요. 제가 이게 뭐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선물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도대체 위로가 담겨 있길래 남성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선물했는지 네. 한번 좀 볼게요. 네. 이런 부분이 있네요. 넌 오늘 정말 잘했다.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이 글을 쓰게 된 언제 적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문장을 생각해낸 겁니까? 이때는 제가 한창 사업을 시작해서 뭔가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자책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못해서 불안한 줄 알았어요. 잘해서 불안한 거였는데 나아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내가 그만큼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주변이 소중하니까 불안했던 건데 뭔가 내가 못하는 것만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다짐하고자 썼던 메모를 길게 좀 글로 썼던 것의 일부분. 이 말도 공감이 가네요. 네. 뭔가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고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소중해지니까
만약에 그 문방구에서 산 그 100원짜리 반지는 잃어버려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약혼자한테 받은 반지는 잃어버릴까 불안해서 막 안에 넣어놓고 막 하잖아요. 네.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높- 건데.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글도 그래서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면은 되게 이거를 뭔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뒤처지고 쉽잖아. 있고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어. 남한테 뒤처지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특히 불안할 때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너가 지금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니까 나를 조금 이렇게 다독여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식의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 다음 문장도 되게 저는 그럼 이 문장에 이어서 아직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가끔은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어떤 의문? 이렇게 뭐 이게 제가 맞는 건가? 언니가 그런 생각 한다고? 저는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네. 하루하루 소중하게 또 우리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막막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네. 이 문장이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답이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부산 광안리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메모로 막 적은 건데 그때 제가 이 문구를 적었어요. 이것도 이제 글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 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니다. 결국 잘 살고 있는 건가? 잘 사는 건가에 대한 의문으로 가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잘 사는 것은 무엇인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서 모르게 있어서 이 삶은 문장을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음. 보면은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빠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이게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다 이런 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네. 있다. 이런 저는- 고민이 이상한 네. 게 아니다. 저는 책에서 뭔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나도 이렇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 공감.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시나요? 잘 사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되게 이게 장기 목표를 갖고 살게 되면은 계속 뭔가 거창해지고 난 지금 뭘 위해 달려가고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자가 제일 주의거든요. 목표를 되게 단기로 잡아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모아서 뭐를 사야지라든지 가장 이번 지금- 달에는 뭐 책을 뭐 한 권 읽어야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아서 그걸 계속 이제 목표로 하면서 자양분으로 삼는 거죠. 저는 엄청 단순합니다. 음. 20대 때는 전혀 없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이 마음 하나로 제 삶이 달라집니다. 뭐죠? 아주 작은 거 하나로 이거 너무 약간 종교 얘기 같지만 해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 그냥 오늘 너무 재밌게 방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자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맛있는 거 막 먹으면 내가 또 이런 걸 고민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이런 소소한 감사한 마음들을 어느 순간 제가 입 밖으로 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늙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지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다 약간 지금에 집중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작가님. 작가님은요? 미래에 대해서 좀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을 좀 포기해봤어요, 항상. 왜요? 사람은 때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전까지 재밌는 게 일이었어요, 일. 무슨 일 하셨는데요? 그냥 출판 일. 네. 오. 회사를 가꾸고 글 쓰는 일. 내 생업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친구랑 주고받았던 얘기인데 네. 친구가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결말 똑같아 거의. 연애를 해도 게임을 해도 돈을 벌어도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많은 성공을 이룬 분이세요? 그분이 그냥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부정적인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이지? 무기력해 보이고. 네. 네.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삶은 진짜 다 똑같나? 나도 생각해보면 연애해도 결국 마지막은 똑같았고 헤어져야 되고.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게임도 이제 재미가 없는 게 똑같아요. 레벨 올리고 그래요. 아. 잡고 질리고 끊임없어 진짜. 근데 내가 하는 일만 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왜 재밌지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하다가 일이 성과가 눈에 보여서 그런가? 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일을 할 때였어요. 아,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웠군요. 그냥 그걸 깨닫고 아 일을 할 때인데 내가 지금 일을 해야지 재밌는데 괜히 다른 거에 재밌는 걸 찾아봤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중할 것을 그냥 하는 게 가장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때를 알고? 근데 이게 되게 축복받은, 그러니까 잘 좋은 그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작가님처럼 자신의 일을 그렇게 즐기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거든요. 나가기 싫은 회사 나가야 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되고, 왜냐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일이라는 프레임에 저는 씌어서 말했지만 일이 아니고 아, 내가 집중해야 될 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네. 거기에 가장 집중하면서 사는 게 재밌는 삶 아닌가? 저희 어머니는 건강을 챙기는 거 엄청 재밌어 하세요. 아, 나는 그게 왜 재밌지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건강을 챙길 때였어요. 그게 가장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님이 다른 우리와 진짜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분이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아. 이분은 내가 어떤 감정이 들거나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걸 직면하고 그걸 고찰하네. 그걸 깊이 고민해 보네. 그치. 우리는 아,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러면 자꾸 진짜 다른 걸 찾잖아. 더 자극적인 거. 재밌을 만한 걸 찾고, 그치. 뭔가 잘못을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좀 시간을 갖고 고찰을 하니까 거기 안에서 나름 답을 얻는 것 같다. 근데 그걸 또 그 과정을 책으로 쓰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히려 지금 위로를 받고 네, 가시는군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생각이 많아서 좀 삶을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피드백을 다른 주시니까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작가님만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무기력한 상황이 오거나 우울할 때 계속 내가 집중할 만한 걸 찾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건강에 집중할 시기여서 건강에 집중했다고 하시지만 전 이 주기가 되게 빨라요. 어느 날은 예를 들면 뭐 쇼핑에 꽂히고 어느 날은 게임에 꽂히고 또 어떤 날은 막 드라마나 영화에 꽂히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집중할 만한 것을 찾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유는 일을 할 때도 저는 어떤 피드백을 드리냐면 좋아하는 일 할까요? 재미있는 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쭤보면은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일을 할지 아니면 주변을 챙겨야 돼서 현실에 좀 집중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재미있는 일은 결국 질리면은 재미가 없어지는데 내가 삶에서 원하는 욕구에 가까운 일은 많이 해도 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계속 질려.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있는 욕구를 하나 발견해서 그것에 딱 맞는 걸 찾으면은 별로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돈을 잘 벌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 좀 부합한 것을 하면은 그래도 그게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욕구는 나를 많이 알아야지 좀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지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거 생각해요. 되게 어렵다. 근데 나를 안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왜 무기력한지를 직면해야 될 것 같아. 난 지금 확실히 욕구가 부족하긴 하거든. 남편이 소속역자랑 살고 있다 보니까 욕구 불만이 이걸 자꾸 다른 데서 에르메스에서 찾고 여행에서 찾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무기력한지 이유를 알면 그거를 더 파가지고 그러면 막 집중할 부부 텐데. 생활 열심히 하면 이거 괜찮아지는 거야? 저는 한 5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욕구 불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정도가 있겠지만 이 친구는 그게 좀 셀 수도 있고 저도 욕구 불만이 왔을 때 제가 포악하게 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짜증나는지 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맛있는 거를 먹고 매운 걸 먹어봐.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 남편을 만나야 해소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무기력한지를 직면해서 그 이유 문제를 때문이다. 해결해라. 네.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라서 네.
본인마다 뭐 맞는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삶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근데 느낌이 소성욕자 느낌이 물씬 오거든요, 지금 저한테. 저는 아니야, 정력가일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저는 소성욕자가 아닙니다. 저는 활발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력이 느껴진다니까. 아, 느껴져? 그럼. 옆에 왔는데? 우선 이제 관상학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조용히 강하거든요. 아, 조용히 가네. 이게 많은 남자들이 내가 밤에 약하다고 몇 번 말하냐. 전민기. 우선 이게 많지. 낮에 다 풀립니다. 다 기가 빨려요. 근데 이런 조용조용한 남자들은 아, 오히려 그 강해? 기만큼은 남겨져 있습니다. 오. 제 경험상으로는 네. 이분이 그래서 또 20명 넘는 여성분과 오. 연애를 또 하지 않으셨을까. 네. 아 근데 제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적당합니까? 네, 적당하죠. 적당하게 일주일에 몇 번? 예인이 있다면? 만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매일 보통, 만나면 보통. 매일 만나면 매일 합니까? 뭐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봐봐.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네. 네. 오윤혜 씨는 요즘 네. 다이어트 때문에 네.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지금 충족 못 시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식욕. 식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퀵킷, 춘천식 닭갈비로 일단 이 식욕을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정 쇼핑 가시면 네. 정말 먹거리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킥킷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재료가 뭐 너무 좋고 양념이 너무 맛있는 건 둘째고 네. 여기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추가하시면 뭐 떡 김가루, 넣을 수도 있지. 떡, 당면 그럼 진짜 일품 요리가 됩니다. 우동사리 넣어도 되고, 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안주 또는 밥 반찬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 한 끼 식사로 너무 해결이 간편한 맛있는 퀵킷 닭갈비 있습니다. 네. 오정 쇼핑 가셔서 무료 배송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닭갈비로 오늘 저녁도 맛있는 식사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정 쇼핑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맛있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바로 산양산 순백입니다. 맞습니다. 홍삼의 몇십 배는 네. 훨씬 더 고가의 몸에 좋은 이 산양삼 순백을 1+1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구매를 10번 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왜 재구매를 하겠어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지.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산삼이 몸에 좋은데 이 산양삼 순백은 좋다는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네. 이 산삼 유기농 인증 받기가 꽤 까다롭대요. 네. 그런데 헬스업 인증, 유기농 인증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씨만 뿌렸지 자연이 키운 그런 산삼입니다. 여러분들 오정 쇼핑 들어가셔서 1+1에 또 이제 사은품도 드리고 이런 행사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구매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골프 가시거나 혹은 등산하시거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면 좀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몇 병 챙겨가지고 가서 지인들과 함께 나눠서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 지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정영욱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해주는 따뜻한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신데 네. 이런 또 문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말고 나를 위해 사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 너무 이기적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곤 하잖아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착한과 좋은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이기적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착하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많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맞아. 그쵸. 그래서 이제 착하기보단 어느 정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이 문장이 왜 탄생을 했냐면 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너가 진짜 힘들 때가 있다. 너가 진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남을 위해 살다가 힘든 건지 나를 위해 살다가 힘든 건지 그것만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갖다 이제 글을 쓰면서 나온 문장인데 남을 위해 살다가 힘들면은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하고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탓만하고 복수심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맞아. 나를 위해서 힘들면은 그게 좀 적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이게 남을 위해서 힘든 건지 나를 위해서 힘든 건지부터 파악을 하고 남을 위해 힘들자면 착한 사람이 되지 말자. 힘들 때는 힘들다고 네, 말하자. 네, 그런 뜻으로 좀 적은
글의 문장입니다. 이거는 약간 육아 때문에 지친 엄마들한테도 위로가 되겠다. 그치, 그치. 그래서 막 자식한테 올인해서 막 다 하고 막 이랬던 엄마들이 막 갱년기 때 왔을 때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사춘기고 이러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널 키웠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그랬나? 뭐 자기가 이제 자식 낳아서 키워가지고 해놓고서 왜 나한테 그러지라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부탁이든 뭐든 다 들어주는 착한 사람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만나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하면은 오히려 싫은 건 싫어. 아닌 건 아니야. 좋은 건 좋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일하기가 더 편하고 좋더라. 맞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을 맨날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사람 폭발해 버리고 갑자기 사라지니까. 왜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 참고 있는 거거든. 아니야.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어.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섭섭할 거야. 어. 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어. 요즘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착한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이걸 강요받으면서 살았어. 막 전래동화 이런 거 봐봐. 기승전 착하게 살자야. 맞아. 기승전 욕심내는 사람은 뭐 큰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고 나를 위하는 게 되게 나쁜 것이냐. 맞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도 전래동화 읽어줄 때 이 보석이 내 게 아닌데 네가 가질 거야. 이제 이 농부는 이제 주인한테 돌려주는 얘기였는데 엄마 나는 이거 내가 가져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러는 거야. 맞아.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과 이런 전래동화가 오히려 그런 선입견을 만들 수 있겠다. 맞아. 자, 그리고 또 문장인데요. 나를 응원합니다. 힘내라는 말보다는 잠시 쉬어갈 여유가 있기를. 힘들지 않기보다는 힘들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이라는 이제 문장을 해주셨는데 요즘 너무 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는 내가 너무 뒤처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요. 네. 그것을 만약에 하루 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망쳐질 일이면 그거는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데 그 고작 하루를 못 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정 쉬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해야지 성공한다 지향해요. 그리고 라이브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하루만큼은 당신이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으면은 하루만큼 두보 전지를 위한 한보 후퇴는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힘낼 힘이 없는데 힘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말 나지 진짜 않나. 쓸데없는 말 같아. 힘내 이 말. 이게 진짜 영혼 없는 소울리스. 막 애가 막 힘들어서 막 힘내.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이 사람이 너무 큰 상처 또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까? 내 머릿속에는 힘냈으면 하는 맞아. 이 두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그 맞아. 말은 너무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맞아. 근데 작가님 나 말처럼- 너무 와닿아. 근데 이제 작가님 말처럼 힘들었지 좀 쉬어봐 좀 여유를 갖고 좀 쉬어봐 너 괜찮아 뭐라든지 어떤 힘내 이 두 글자 말고 다른 위로를 좀 해주고 싶은 순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 안 해줍니다. 왜요? 그래도 뭔가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에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거나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나의 이기심인가요?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 좀 말이 붙였는데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말이 네, 붙였는데 행복했다. 너 목소리 크고 말 자른데 아니에요. 이제 캄다운 해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케바케지만 네. 들어요. 이야기를. 네. 그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이제 책에도 있는데 말하는 것보다 경청이 좀 중요한 들어주는 거 네. 너무 정보도 많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고 회사 가면 얼마나 그 꼰대들이 계속 주입식 위로를 하겠습니까? 주입식으로 힘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와다다다 하는 거 들어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잊게 될 거야. 이것도 그 사람한테 상처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이런 네. 거 있잖아. 진짜 헛된 위로야. 그래서 저는 좀 애매모호하게 해요. 좋은 일 생길 거야.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상처가 되고 그러지 몰라요. 그냥 그러느니 약간 투망 던지듯이 좀 넓게
거시적이게 그렇게 던집니다. 근데 나는 많이 들어주는 거 첫 번째 위로 엄청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참 듣다가 그래 좋은 일 생길 거야. 이 얘기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내가 위로를 하는 입장이라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진 모르겠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좀 너무 성의 없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가끔 사람이 자기가 힘든 일을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라 맞아. 그냥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 누군가한테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럴 때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솔루션을 원한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답답해하면 그때 이제 좀 고민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지. 근데 사실 친한 사람이 왔어요. 고민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나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서 남한테 말 못할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솔루션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들어주는 정도 거? 그 정도 관계에서 만났으면은 나 이렇다 들어달라 이거더라고요. 그냥 솔루션을 찾을 거면은 너무 찾을 게 많아요.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뭐 검색해보고 나 혼자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미 다 검색해봤을 거예요. 아, 그치. 뭐 진짜 친한 지인을 만나는 거면은 대부분 들어달라 이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어떤 그런 진정한 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쉬어가는 것에 대한 그 화두도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네. 각자가 다 잘 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가님만의 쉬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는 쉬어가는 방법이 섬에 들어갑니다. 섬. 진짜 섬이요? 섬이요? 네, 섬. 본인만의 섬? 이불속? 아니요, 그 섬? 진짜 섬. 아일랜드? 오. 제주도 그- 막 이런 아니, 우도 이런데? 거긴 너무 시끄럽고 시끄러운 거 이제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저는 무인도도 매년 가고요. 무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많아요. 있어요? 어디? 그냥 뭐 통영에도 많고 서해도 많고 진짜 섬으로 무인도로? 그럼 잠은 어떻게 자요? 텐트에서 아. 그리고 무인도가 좀 부담스럽다. 텐트도 챙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주민분들 몇 분 없는 섬에 가요. 오. 가서 뭐 잡는 데 집중도 하고 낚시? 네. 아니, 낚시보다는 저는 직접 잡는 걸 좋아해서 메뚜기? 아니, 소라게나 네, 뭐 이런 거 잡겠지. 소라 그런 거 잡고 네. 재밌겠다. 그리고 그걸로 맛있는 거 해먹고 놀아요. 혼자요? 네,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제가 왜 쉬는 거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야지에 집중을 해요. 큰 거 잡고 싶다.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소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 빌드업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게 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쉬고 오면 어떻게 크게 좀 도움을 충전이. 받습니까? 사실 충전이 됐냐 안 됐냐는 사실 몰라요. 아. 매일매일이 힘들고 악덕하기 때문에 네. 티가 나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걸 잊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작가님이 매우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내 생각에 몸은 나무늘보 같지만 이 머리는 계속 바쁘게 돌아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도 우리처럼 나는 줄줄줄 나오잖아. 여기서 크게 거치질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언니 특히 광고할 때 줄줄줄 나오지. 네네 줄줄줄 거의 AI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바빠 지금. 맞아. 타임스퀘어야. 맞아. 혼잡해. 그러니까 우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거 가재 잡는 것만 집중하고 오시는구나. 뭐 쉰다고 그러니까 쉼 자체가 내가 쉬려고 무엇을 해야지 이것보다도 그거 자체가.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으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쉼인 것 같아요. 온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네, 다른 것들은. 언니는 그런 게 뭐가 있어? 난 진짜 나에 대해 잘 모르나 봐. 나는 섹스. 나는 이제 결국 다 남편과 그게 사랑에 문제구나. 나누면은 머릿속이 우선 첫 번째 스트레스 하얘져? 푸는데 스트레스 푸는데 나는 남편과의 사랑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20대 때는 클럽 가서 음악 크게 듣고 춤추는 거 완전 무아지경으로 춤추는 거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걷는 거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계속 걷는 거야 걸으면서 핸드폰 안 보고 그냥 계속 걸어 걸어? 그러면 조금 풀려 아니면 드라이브 하던지 오. 음. 그래. 에르메스 꼭 사지 않아도 좀 경제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내가 끊임없이 약간 집중해서 계속 찾는다 그랬잖아. 나는 그게 내가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건 거야. 내가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게임을 하면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까 그 소라게 잡고 이런 것처럼 그냥 아이템 줍고 레벨 육성 시키고 6성급 신 뽑고 이거에 내가 그냥 완전 몰입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항상 이제 전민기 씨가 나를 보면서 넌 그거 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나 혼자 또 생각해. 아, 나는 지금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또 잘 모르겠거든. 저는 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 쉬는 것 그것도요? 같은데 네. 쉼이라는 것도 모든 것과 똑같이 작용해서 자주 쉬면은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서 좀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쉼인지 잘 모르는 아, 거예요. 너무 자주 쉬는군요. 그래 1년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쉼이라는 것도 가끔 해야지 그 효과를 좀 네. 제대로 발휘하는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을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초반부에도 많이 얘기를 했듯이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가 제일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만큼 분명한 감정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사랑 정말 많거든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혹은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돼요. 네. 제 3자가 봤을 때 느껴져요. 얘는 이 사람 마음 떠났는데 붙잡고 있구나 혼자. 그게 느껴지는데 사랑에 빠지면은 눈이 멀어서 몰라요. 그게 그 사람이 오고 있는 건지 가고 있는 건지 안 보여. 가까워지는 건지 선이 있는 건지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엄청 헷갈려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다. 사랑은 원래 엄청 분명한 감정인데 사랑할 땐 그것을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걸 알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뜻으로 좀 썼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얘기하신 건데 예를 들면 썸을 타는 남자가 있어. 초반에 막 가까워져서 되게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내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이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걸 이제 멈추는 거야. 그럼 여자는 이런 생각하거든. 저 남자가 진짜 좀 힘든 일이 있구나. 혹은 내가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주면 저 남자가 곧 나에게 다시 예전처럼 오겠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지. 착각하지. 그건 착각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너무나 분명한데 사랑이 아닌 거를 부여잡고 싶은 사람이 자꾸 사랑은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쵸. 정확히 그거네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감정이지 사랑은. 너가 그때 누구야? 2PM. 준호? 준호를 바라볼 때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면서 막 너무 분명하지? 그냥 옆에서 말을 시켜도 막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맞아. 이렇게 사랑은 분명한데. 그렇네. 그런 감정에 그렇네. 이 마지막 문장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슬픈 영화의 조연은 없다. 각자 품은 슬픈 영화의 주인공일 뿐이지.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챕터의 글이잖아요. 이게 네. 챕터 소제목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쟤도 저랬는데 난 더 힘내야지.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나는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게 좋은 마인드 같은데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힘들고 슬프면은 난 이만큼 힘들고 슬픈 것을 견뎌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대단한 걸 별걸 안 해도 대단한 걸 한 사람인데 대단한 힘듦을 겪으면서도 별거 아닌 걸 겪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계속. 약간 타협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죠. 이것도 되게 와닿는 게 내가 가끔 육아하다가 아이가 조금 아프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조금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괴롭잖아, 엄마로서. 그치. 그러면은 내가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인스타나 이런 데서 진짜 좀 많이 아픈 아이를 보면서 약간 거기서 좀 슬프긴 하지만 위안 아닌 위안을 받을 때가 있거든. 저렇게 아픈 아이의 엄마도 저렇게 힘내서 잘 살고 있는데 나의 이런 고통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좀
내 스스로 위안을 받거든. 근데 그런 방법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나보다 힘들지. 내 힘듦은 별거 아니야. 이거는 단기간에 봐서는 계속 힘을 내는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연료를 빨리 소비하는 왜냐면 그런 방법 남과 같아요. 계속 비교해서 나한테 그거를 높여야 되니까. 네, 그죠. 그렇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윤혜 씨는 네. 본인만의 슬픔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전 슬픈 감정을 느껴본 지가 진짜 오래돼. 너무 오래. 저는 진짜 조금만 슬픈 막 드라마나 영화 봐도 눈물 뚝뚝 나고 막 가끔 막 캠페인 그런 것만 봐도 너무 막 울컥한데 제 스스로한테 슬픈 일이 생긴 거는 저희 집에 그건 너무 오래된 감정이라 가지고 그거를 네. 20대 30대 초반엔 슬픔이 많았죠. 주식으로 제 전세금을 날린 적도 있고. 그치야 슬프다. 그 참 슬퍼. 슬프네요. 결혼을 또 앞두고 있었는데 주식이 상패가 돼버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조용하시고요. 지금 많이 슬플 텐데. 그럴 때 어. 저는 그걸 이제 마주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그때는 좀 많이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정하고. 언니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속상하고 슬픈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예전처럼 큰 데미지가 없다. 웬만한 건 내가 잘 다독이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오늘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오.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내 자신의 얘기를 계속 듣고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하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랑이든 뭐 그래서 인간관계든 네. 인생살이든 그러니까 저는 그 나를 사랑하는 놀라셨어 지금 약간. 제 약간 주의가 그런데 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제가 썼어요. 네. 근데 나를 사랑하라는 게 대체 뭘까? 네. 나를 사랑하는 건 그냥 별거 없이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아는 나를 것. 가장 잘 알면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대처를 할 수 있고 그치. 어느 순간에도 즐길 수 있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이제 인생의 그냥 파도 정도로 느끼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 저를 잘 모르겠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구체적인 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알아가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제가 다른 게 있었다면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아는 거라고 했으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아주 작은 것에도 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 나를 안 사랑하고 있냐면 어떤 한 개 메시지가 띄고 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뭐 어떻게 됐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3년 전에 보내고 이제 가라앉다가 새로운 걸 보내서 다시 뜬 거예요. 근데 그 전 메시지를 보니까 자살 시도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우울증 얘기부터 멍투성이었어요, 정말. 근데 3년 후에 저한테 감사를 하고 있고 시간한테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해 줬다. 작가님 글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괜찮아졌으니까 다행이라고 막 하면서 근데 감사해야 될 건 시간과 제가 아니고 이제 견뎌낸 본인이시라고 본인한테 제일 감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저자한테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그치, 나를 칭찬하지.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공부 같은 행위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힘들게 버텨낸 거는 다 남 덕, 무엇 덕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해낸 건데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는 사고가 나를 잘 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다 다르겠죠. 사랑 때문에 아파하거나 뭐 아니면은 지금 일이 힘들거나 뭐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감정 자체를 자꾸 부인하거나 뭔가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금방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느끼고 그런 이겨낸 나 자신을 또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것. 나는 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와글와글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한두 명 사람에게 내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 같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이 살다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게 남들은 아, 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좋겠다 이런 시선 때문에 나랑 안 맞는 걸 계속 끌고 간다면 그건 진짜 좀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인을 좀 파악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네. 우리 방송 보신 오늘 분들도 스스로에게 진짜 오늘 이거 잘했다 이렇게 네. 칭찬해주는 시간, 그러면서 좀 나를 알아가는 시간까지도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가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네. 해피합니다. 어떤 면에서 해피하시죠? 그냥 네. 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얘기하면서 네. 저도 많은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 이게 그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네.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 관통하는 주제를 이렇게 잘 끌어내시지 이런 어. 것도 보고 느꼈어요. 아, 나도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마지막에 딱 해서 얘기를 하면은 멋있겠구나. 네. 결국 또 내가 멋있어야 하니까. 네. 내가 멋있어야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자기에 넘치는 작가님 오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 정영욱 작가님에게 혹시 궁금한 거, 아, 나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그리고 좋겠고. 신작 다시 아,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 네. 이 책도 여러분들 여자친구에게 또 네. 많이 선물하시면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음. 그 정영욱 작가님의 신작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칭찬하면서 끝내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안녕.